这些网络喷子攻击我，说我在影响舆论，说我在煽动社会动乱，说这是泥石流，是地质灾害，是自然灾害。那么我就想问，你认为在泥石流频发、有自然灾害的地方去建这么一座云中之桥适合吗？我呼吁要彻查事故原因，有错吗？现在网络上的一些喷子，我觉得他们真的是太无耻了。吃了两头的山，两头的堵了。那就不呀。哦，大众大街呀，大众大街。坏消息，四川阿坝红旗特大桥垮塌了。明明1月合龙时，它还是直插云端的高原基线标杆，但10个月后垮塌时，它就成了坠入河谷的钢筋残骸。172米高的主墩连带桥面轰然砸向祖母族河。 그것은 무려 100년을 버티도록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건설비만 거의 10억 위안에 달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구름 위의 기적이라며 중국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런데 현실은 약 200일, 겨우 그 정도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엄청난 공사가 느닷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것은 바로 스촨에 위치한 바치대교의 이야기다. 22년 11월 11일 말 그대로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 초대형 토목 프로젝트가 완전히 붕괴되며 현장은 물론이고 온라인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을 만들어냈다. 그 사건은 건설업계가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고질병, 일명 두부공사라 불리는 부실 시공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전 세계적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걸까? 그리고 왜 이번 붕괴가 빠른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가 스스로에게 남긴 기묘하고도 풍자적인 교훈이 되어버린 걸까? 이제 그 짧은 영광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보자.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해치대교는 진짜 기적 그 자체였다. 한번 상상해보라.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는 구름 사이를 가르는 도로, 그 아래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습긴 고원의 장대한 산맥. 바로 그런 경험을 선사하겠다며 세상에 등장한 것이 이 다리였다. 지역 언론이든 중앙 언론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입을 모아 찬사를 쏟아냈다. 구름 위의 다리, 고원의 기적. 중국 인프라 기술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칭찬,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이제 숫자를 한번 들어보자.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무려 거의 10억 위안, 미국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3,280만 달러 수준이다. 주탑의 높이는 172m. 웬만한 마천루도 고개를 들어봐야 할 정도의 높이다. 게다가 공학자들이 설계한 예상 수명은 무려 한 세기, 다시 말해 100년을 버틴다는 계획이었다. 여러 세대를 이어서 쓸 수 있는 연구 교량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22년 1월, 호치대교는 공식적으로 상판이 연결되며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 그해 4월에는 성대한 준공식까지 열렸다. 붉은 리본이 잘려나가고 자부심 가득한 연설이 이어지고 첫 차량들이 환호 속에서 다리를 건넜다. 드론으로 찍은 화려한 홍보 영상이 공개되며 마치 미래 도시의 랜드마크처럼 멋지게 소개되기도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완공에서 사고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00일 남짓. 영광의 정점에서 붕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 딱 200일. 이 정도면은 가전제품의 기본 보증 기간보다도 짧고 어떤 부부의 신혼 기간보다도 짧다. 거의 10억 위안의 예산이 들어간 지역의 자부심, 그 상징물이 허망하게도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믿기 어려울 만큼 황당한 방식으로. 다리가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온라인 세상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중국의 웨이보와 더우인 같은 플랫폼에서는 사고 영상을 담은 짧은 클립이 눈 깜짝할 새에 퍼져나가며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억 단위로 치솟았다. 해시태그 시치대교 붕괴는 즉시 트렌딩 1위를 점령했다. 대중의 반응은 단순한 충격이나 공포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빠르게 실망과 분노의 물결로 바뀌기 시작했다.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사람들의 신뢰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이 단발적인 사고가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속속들이 드러냈다. 각 게시물 아래에서는 여러 시각이 쏟아졌고 그 속에는 공공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가 생생히 보였다. 어떤 이용자들은 감시체계와 시공 품질 관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또 어떤 이들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격한 불만을 표했고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큰 불안을 호소했다. 심지어 일부는 이런 일,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 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남겼다. 댓글들은 공사 품질 문제를 넘어서 전체 감독 체계와 관리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번져갔다. 그런 논쟁 속에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꺼낸 표현이 있었으니 바로 두부공사. 중국어로는 또우푸자 궁청, 직역하면 두부 찌꺼기 공사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손에 잡으면 부서지는 두부 찌꺼기처럼 질이 형편없이 약한 건축물을 비꼬아 부르는 민감 표현이다. 일부 대중의 시각에서 이 용어는 허술한 자재, 느슨한 감독,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결함들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스잽의 두부 요리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셈이라고 많은 이가 말할 정도였다. 거의 10억 위안에 이르는 투자금, 거기에 더해 무너져버린 안전과 신뢰까지 생각하면 말이다. 사건의 파급력은 중국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진과 영상이 해외로 퍼지자 세계 각지의 커뮤니티와 포럼에서 현대 인프라의 속도전과 품질 문제를 놓고 다양한 관점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제비교 캠페인에 자주 등장하던 문구들이 이번 사건과 함께 재조명되며 과연 빠른 개발이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 그러니까 1937년부터 버티고 있는 그 상징적인 다리의 사진과 겨우 200일밖에 버티지 못한 타치대교의 잔해 사진이 나란히 놓인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퍼지며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처럼 기대를 한몸에 봤던 공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자 해치대교는 너무 빠른 발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사례가 되어버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구조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속도와 품질은 과연 함께 갈 수 있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세상 앞에 던져놓은 셈이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단지 하나의 다리에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조금 순진한 기대일지도 모른다. 삐치대교는 최근 화제가 되었던 여러 공사 사고 중 단지 하나일 뿐이며 오히려 더 큰 그림 속에서 삐죽 튀어나온 빙산의 꼭대기에 가깝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르는 두부 유니버스, 각종 인프라 사고들이 총출동하는 그 세계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한다. 먼저 헤이베이성의 장자커우로 가보자. 여기서 널리 회자된 사건의 별명은 영정청 아파트 지하의 공포. 이곳에서는 건물 아래 주차장 천정과 기둥 곳곳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건물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하중 지지 기둥들이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벗겨졌다는 것이다. 바닥 역시 불안하게 가라앉는 조짐을 보였다. 집 대출은 30년을 갚아야 하는데 정작 아파트는 30년은커녕 몇 년도 못 버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득했다. 다음은 장시성의 환한 풍력 날개 사건이다. 거대한 풍력 터빈은 원래라면 바람으로 청정에너지를 뿜어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개 하나가 뚝 부러져 버린 것이다. 깨진 섬유 강화 소재 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영상, 바로 비스킷벽 이야기다. 몇몇 주택에서는 사람 손끝이나 작은 도구로도 벽면을 긁으면 모래와 회반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찍혀 올라왔다. 마치 집주인이 직접 벽 인테리어 체험을 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웃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 벽들 중 일부는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 구조벽이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줬다. 이처럼 도로나 건물 등 곳곳에서 균열, 침하, 비틀림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온라인에서는 균열과 붕괴의 교향곡이라는 농담까지 등장했다. 새로 깐 도로가 몇 달 만에 뜯겨나가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기울었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교의 시선은 과거로 향했다. 현대 기술로 지어진 다리가 200일도 못 버틴 현실을 두고 많은 이들이 1400년을 버틴 수나라 시대의 자오저우교나 800년 동안 굳건히 버틴 베이징의
루구교를 다시 떠올렸다. 현대 장비가 없던 시절 지어진 다리들이 오늘날까지도 서 있다는 사실은 옛 장인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집요하게 작업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빠르게 만드는 것이 곧 멀리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증명한 정성, 집중, 꼼꼼함이라는 가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갈망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렇다면 수많은 댓글, 비교, 패러디, 코멘트 속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공사사고, 조금 더 보면 건설 품질에 대한 경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공동체의 힘이라는 새로운 초점을 드러낸다. 공동체의 힘은 거대한 구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들,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 책임을 묻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또 묻는다. 왜 사고가 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힘은 조용한 곳에서 나온다. 해치 대교 사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기 점검을 하던 유지관리 직원들이 사전에 이상한 균열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위험을 직감하자 즉시 도로 통제를 건의했고 차량 이동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 빠르고 정확한 판단 덕분에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형 뉴스 헤드라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들이야말로 참사 확산을 막아낸 숨은 영웅이었다. 위치대교 붕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안전과 품질이 왜 건설의 핵심이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준 중대한 경고였다. 이것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참고해야 할 공통된 교훈이기도 하다. 눈부신 속도가 품질을 대신할 수 없고 화려한 외형이 내부의 기본을 감춰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어떤 도시든 거대한 구조물을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래를 지나갈 때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지다. 생각해보면 한 나라나 공동체의 진짜 힘은 높이 쌓거나 빠르게 짓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품질을 지키는 능력,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수 있는 태도다. 그런 가치들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가 만드는 구조물들은 세월을 견디는 자산이 되고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남겨온 유산처럼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는가? 빠른 발전이 과연 언제나 최선의 선택일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길 바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자.